(2025년 10월 16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742일차를 맞이합니다. 이제 휴전을 했기 때문에 굳이 742일차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지난 월요일 날 시작됐으니 이제는 휴전 4일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도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는 사라지지 않았고 무기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망한 이스라엘 인질들 28구를 돌려보내겠다고 얘기했지만 10구만 보냈습니다. 돌려보내지 않고 있죠. 그중에 10구 중에서도 한 구의 시신은 또 이스라엘 사람의 시신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의 시신이라고 하죠. 시신을 갖고도 이렇게 장난치는 게 하마스입니다. 그런데도 전쟁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휴전을 발표하고 발효된 이후 가자시티는 이스라엘 군이 철수한 이후에 그야말로 가자시티는 또다시 하마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가자시티에서는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유진 PD로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 연휴 때문에 쉬었어요. 매번 이 토요일이나 휴일이나 이 연휴 때 뭔 일이 나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계속 신경 쓰여서 맘 편히 못 쉬었죠? 네. 쉬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지금 10월 9일 날 드디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합의가 되고 그 다음 날인 10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휴전이 발효되면서 지난 월요일 13일에 그렇게도 바라던 이스라엘 인질들 20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소식은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당연히 이 같은 일들을 가장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이고 또 인질 가족들일 텐데요. 인질들과 가족들이 만나는 그 감격적인, 정말 꿈 같은 일일 겁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오매불망 늘 기다리던 일이지만 그 꿈 같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면 잠시 보고 얘기하도록 하죠. 예. 정말 보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 그런 장면입니다. 먹먹하죠? 네. 예.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기쁘면서 반갑고 또 감격스럽고, 제가 당사자도 아닌데 저도 막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일단 그 휴전 1단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는 2단계는 평화와 복구 단계라고 하는데, 그것들 중에는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고 또 무기를 파쇄하는 것도 역시 포함돼요. 그러나 과연 이 트럼프의 구상대로 이 하마스가 정말로 이렇게 무기를 다 내려놓고 파쇄하고 비무장 상태로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이제 2단계는 평화나 복구가 아니라 하마스에게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뿐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실제로 가자 휴전 후에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하자마자 군중 속에 숨어 있었던 이 하마스 세력들이 다시 나와서 현재 집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시점에서 좀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것은 이 휴전되었다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 돌아왔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만은 물론 좋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그런 상황인지 한번 냉정하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도 역시 이번 휴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번 가자 휴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경 우파 진영 역시 이제 인질들이 돌아온 것 그 자체로는 굉장히 환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휴전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하마스 박멸이 먼저다 이런 주장인데요. 하마스 박멸 전에 휴전을 하는 건 이제 하마스가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군 내부에서도 휴전을 하기 위해서는 하마스의 지하 테러 터널을 먼저 해체하는 게 그게 최우선 과제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도 인질 귀환 다음 단계는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하마스의 모든 테러 터널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반면 인질 가족들과 이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휴전을 환영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기는 한데요. 결국 이번 휴전으로 인질 귀환이라는 이런 성과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회 내부는 여전히 이제 하마스 완전 박멸과 인도적 휴전을 놓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그 휴전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냥 미봉책이에요. 하마스 터널을 파괴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이번에 휴전한 이후에 가자시티에 하마스 대원들이 쫙 몰려드는데 죄다 무기들을 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막 장갑차도 나오더라고요. 모인 숫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마스 대원들이 다시 모인 숫자도 뭐 어마무시하지만 이렇게 하마스들이 가자시티에 다시 모여서 지금 제목에도 나왔지만 피해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아마 난리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현재 이스라엘군이 가자 일부 지역에서 철수를 시작하자마자 하마스가 곧바로 가자시티 곳곳을 재점령하면서 이제 무장한 하마스 대원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약 7,000명 규모의 전투원들이 재소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허. 현재 하마스는 시내 곳곳에서 무기를 든 채 이제 배치가 되면서 군사적 통제권을 되찾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SNS에서 퍼지고 있는 가장 좀 충격적인 상황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게 협조했던 이 팔레스타인들을 색출해서 배신자로 지목을 해서 거리에서 공개 처형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사살한 이 사람들의 시신을 트럭에 싣고서 마치 거리를 행진하듯이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장면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도 하마스의 이런 현장 처형에 대해서 야만적인 범죄 행위다라면서 비난을 했고요. 결국 이번 휴전이 민간인 보호를 위했지만 실제로는 하마스 재조직을 돕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하마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마스가 뚫어놓은 지하 터널이 700km래요. 가자지구 안에 그 가자지구의 면적이 서울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는 지하철 모든 노선들을 합쳐도 35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서울 시내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데다가 700km를 터널을 뚫어놨으니 물론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이 부지런히 파괴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엔 절반 이상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마스 터널에 아직도 하마스의 무기들이 잔뜩 김장 배추 숨겨놓듯이 그렇게 다 터널 속에다 묻어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그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이 철수하자마자 지금 뭐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마스의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 왜 그러는 겁니까? 이제 아무래도 하마스가 권력 재편을 다시 하고 있는 듯한데요. 그동안 하마스를 대항해왔던 이 반하마스 세력들을 숙청을 하면서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하면서 생겼던 이 권력 공백을 하마스가 다시 메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명목상의 이유는 무장단체와 약탈 행위를 단속하면서 이 치안 유지나 질서 회복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제 통치 정당성을 회복하려는 것이겠죠. 네, 실제로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이 하마스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자 주민들 일부가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이면에는 이 내부 숙청과 세력 다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가 자신들이 여전히 가자의 통치자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수천 명의 대원들을 거리로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가자의 통치자다 이렇게 외치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 하마스 애들. 근데 나는 하마스도 하마스지만 가자지구 주민들도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멘탈 구조들이 좀 상상을 뛰어넘어요. 가자지구 안에서 해변가에다 식당을 새로 오픈을 했는데 그 가자지구 해안가면은 지중해를 바라보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일 거예요. 예, 거기에 해변에 카페를 이제 식당을 차렸는데 뭐 그 사람들도 먹고 살려니까. 근데 먹고 살려는 그런 식당보다도 석양을 바라보면서 밥 먹는 그런 식당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식당을 오픈했는데 이 식당의 이름이 이스라엘 국민들의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희한한 하여튼 족속들이에요. 뭐라고 식당 이름을 지었길래 그렇습니까? 노바 아이고. 카페라고 지었습니다. 네, SNS에 실제 개장한 그 카페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2023년 10월 7일 그 노바 페스티벌 학살 사건에 노바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마스의 학살로 인해서 수백 명 이스라엘인이 희생이 됐고 지금까지도 이 인질 문제와 희생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겐 사실 굉장히 민감한 그런 문제인데 바로 그날을 연상시키는 그 이름을 카페 이름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외무부에서는 SNS를 통해서 이 해당 카페 오픈이 공포를 상업화하고 테러를 미화하고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해외 언론에서도 이 해당 노바 카페가 학살을 기념하고 이스라엘의 상처를 조롱한다라고 하면서 이 모욕적이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그걸 비난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비난을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 얘기 하는 데 없죠. 없죠. 브레드 TV만 하고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하마스도 지금 그 트럼프의 휴전 계획에 대해서도 처음엔 좋다 그랬어요. 무기 내려놓겠다. 그리고 또 가자지구 통제권도 다른 곳에다 넘기겠다. 여기에 동의해서 이제 휴전이 시작이 된 건데 발의가 된 건데 하마스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마스가 트럼프하고 합의했던 모든 휴전 제한들, 조건들 이거 다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사실 하마스가 뭐 입장을 번복하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긴 한데요. 지난 월요일에 하마스 대변인 하젬 카셈이 알 아라비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가 제안한 가자 휴전 계획의 핵심 두 조항인 무장 해제와 가자 내 통제권 이양에 대해서 다시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마스가 무기를 포기하거나 가자 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인데요. 이번 이스라엘 생존 인질 석방을 축하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조치였습니다. 하마스 대변인은 이 서안지구 통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가 국가적 대변자 중 하나임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PA와 함께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이제 하마스 자신들이 가자지구 통치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트럼프가 합의 조건 이행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지금 이스라엘도 다시 공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하마스가 이렇게 약속 안 지키는 거 이거 말고도 지금 또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인질 사망한 시신 28구 돌려주기로 했는데 28구는 커녕 지금 10구밖에 안 돌려줬어요. 그리고 10구 중에서도 또 가짜 시신을 보내고 이스라엘 반응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어제까지 하마스가 총 10구의 시신을 이스라엘로 반환했는데요. 사실 총 28구의 시신을 반환을 했어야 했는데 현재 약속 기한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더 심각한 거는 이 14일에 화요일 그때 반환된 내부의 시신 중 한 구가 그게 이제 이스라엘 시신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시신으로 판명이 됐다는 것이죠. 일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근데 결국 아직까지도 가자지구에서 19명의 사망한 인질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 하마스가 약속대로 시신 반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수요일부터 원래는 가자지구로 반입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 구호 트럭의 절반만 들여보낼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집트로 향하는 그 남부 국경 검문소를 개방하려고 했던 그 계획 또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이제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시신을 가자지구로 송환을 했는데 그 팔레스타인 시신들이 고문과 구타에 의해서 죽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손목이 묶여 있었고 뭐 총에 맞은 이 뉴스만 내보내고 지금 이 하마스가 시신 잘못 보내는 거 그냥 머릿수만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게 굉장히 일차원적인 건데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시신들 돌아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리면서 DNA 자료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시신이 오자마자 바로 DNA부터 분석했을 텐데 참 바보들이에요. 그 금방 드러날 거를 그냥 머릿수만 맞추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맹구들도 아니고. 자, 그래도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구상대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네, 뭐 아무래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확고한 발언들이 그런 확신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마스와 통화를 하면서 무장을 해제할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할 거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근데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강제로라도 해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번에 SNS를 통해서도 생존 인질이 모두 돌아와서 기쁘지만 사망한 인질이 약속대로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 약속대로 2단계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을 게시했습니다. 2단계는 이제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시작되는 단계죠. 이런 트럼프의 발언들은 내 구조대로 일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과 동시에 압박을 담고 있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 1단계 휴전 발효가 되면서 전투는 멈췄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 보니까 이스라엘 이 탱크들이 가자시티에서 막 빠져나오는 그런 화면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이제 구호 트럭이 이제 막 들어가나 본데 걱정되는 게 이게 가자지구 안으로 이렇게 구호 트럭이 막 일시에 수백 대씩 쏟아져 들어가면은 그 안에도 굉장히 혼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구호 트럭이 들어올 때마다 그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이 막 우르르 몰려들면서 거기서도 또 뭐 트럭에 깔려 죽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는데 이 구호물자 체계적으로 나눠줘야 할 구호단체 뭐 UNRWA가 할 건지 아니면은 미국 쪽에서 하는 거죠. 그 인도적 구호단체 GHF 어떻게 한답니까? 누가 한다는 거죠? 사실 GHF가 이번에도 배급소 역할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갈 전망이었는데 1단계 휴전 직후에 가자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그 가자 주민들의 행렬로 인해서 도로가 혼잡한 상태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GHF가 일부 배급소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GHF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거는 단기적 전술 조정일 뿐이고 장기 구호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GHF 배급소가 문을 닫으면서 현장 혼란이 커졌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배급소 주변이 횡한 모습도 포착이 되면서 GHF 배급소가 아예 폐쇄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파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사실은 이 배급소가 폐쇄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군중 통제용으로 설치를 했었던 이 배급소의 울타리나 이 철제 구조물들을 뜯어간 거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 후에 이 횡해진 배급소를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마치 GH 배급소가 폐쇄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틈에 UNRWA는 또 이제 자신들이 다시 가자지구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지켜봐야지 할 것 같습니다. 야, 이 구호물자 배급하는 것도 뭐 GHF냐 UNRWA냐 서로 그 이 주도권 다툼이 있군요. 아휴, 참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휴전 합의 내용과 관련해서 미국의 언론 매체이죠. 뉴욕타임즈만 굉장히 유명한 영향력 있는 그런 신문인데 이 뉴욕타임즈에서 이 관련 뉴스를 내보내면서 황당한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뉴욕타임즈 뭐 저도 별로 뉴욕타임즈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라고 썼길래 그렇습니까?
근데 이번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뉴욕타임즈 일면에서 이제 인질 교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건데요. 인질 교환. 네. 이스라엘은 인질들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네. 그래서 마치 이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와 이스라엘 인질을 뭐 동등한 인질인 것처럼 묘사를 한 것이죠. 네,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억울하게 끌려온 이 인질들은 당연히 아닐 뿐더러 심각한 테러 범죄를 일으켰던 악명 높은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13세 소년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백 명의 테러 전과자, 그리고 린치와 살인 행위를 저지른 종신형 선고를 받은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타임즈가 이들을 이스라엘 인질과 같은 인질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마치 양측 모두 피해자이고 그리고 교섭의 대상인 것처럼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일부 독자들 사이에서는 이건 인질이 아니라 범죄자다. 그리고 이제 테러리스트를 인질과 동일 선상에 두는 거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온 것이죠.